안녕하세요. 허니TV의 허니입니다. 오늘 어떻게 계좌는 좀 안녕하신가요? 예. 사실 좀 어제 오늘 힘들고 더 문제는 내일도 힘들 거라는 게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 사실 그 지수가 이렇게 1월 달에 3200을 갔다가 긴 횡보와 상승과 조정과 상승이 있었고 다시 조정. 하지만 그 지수가 3200이 올라왔다고 해서 내 계좌 종목이 그대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게 사실 문제긴 합니다. 사실 문제긴 한데 지수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높은 지수를 표현하고 있는 게 문제고, 자 코스닥도 보시면 4일 동안 상승을 한 게 이틀 만에 하락을 했죠. 사실 지수적으로는 같은 지수가 올랐다 빠진 건데도 내 구자 종목이 원점은 아니다. 이게 참 마음이 아파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래서 힘든 거고 변동성 장세가 힘든 겁니다. 문제는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라는 거예요. 만기일이라서 또 내일 또 변동성이 심할 것이고 단기적으로 굉장히 변동성으로 계좌를 힘들게 한다, 이런 건데 이 하루하루 하락이 힘들고 뼈 아프고 정말 손실이 크지만, 자 일단 멘탈을 잡아드리는 차원에서 주식은 그 기다림이라는 스킬이 필요하다라고 얘기 드렸고, 팔지 않는 이상 손해가 아닙니다. 팔지 않는 이상, 매도를 누르지 않는 이상 손실이 찍히지 않아요. 보유만 하고 있으면 일단은 그 마이너스로 찍혀 있지만 실질적인 손실은 아니다. 여기 일단 중점을 두시고 호흡을 항상 길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보시면 매수가 당연히 하락을 예고한 매수고 좋지 않죠.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힘드셨을 거고, 오늘의 근본적인 시장 하락의 원인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장의 흐름이 1번 섹터, 2번 종목, 3번 항상 또 반복이에요. 계속 얘기 드립니다. 내 종목이 빠진 게 아니라는 걸 분명 아셔야 된다는 거고, 자 오늘 시장의 하락 요인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플레이션이란 얘기, 똑같은 얘기 또 있고요. 이게 중요한데, 하나는 오늘 대만 증시입니다. 대만 증시. 대만 증시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미국 시장이 세계 주식의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지만 아시아 증시를 묶어서 볼 때 아시아의 악재가 곧 악재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변동성이 심하다. 그래서 사실 주식을 하기에는 미국 주식이 쉬운 게 맞아요. 미국 주식은 이게 코스피가 똑같죠. 코스피가 이렇게 1년 동안 4개월 동안 횡보하면서 3분기 횡보할 동안 그 다우지수나 S&P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계속 올랐는데 우리나라 지수는 조정 횡보를 거치고, 근데 우리나라 지수가 그런 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그랬다. 그리고 나서 미국 조정을 할 땐 또 따라 조정하고. 그러니까 사실 주식의 그 또 표본은 미국 주식이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대응하고 또 공부하기 쉽고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주식을 하고 거래법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초보가 하기에는 미국 주식만한 게 없다고 예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정말 내가 공부하면서 스스로 이겨내면서 주식에 지지 않고 물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는 분이면 차라리 미국 주식 장기 투자를 추천드리는 바예요. 이거는 악담이라기보다 계좌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넘어가고, 사실 오늘 하락의 요인은 대만 지수 얘기 드렸고, 대만에 우리나라 같은 삼성전자가 TSMC라는 그 반도체 기업이죠. 지금은 우리 삼성전자가 TSMC한테 뒤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이 더 이런 건데, TSMC를 기반으로 한 대만 주식은 여태까지 고공행진의 그 지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두 가지 악재였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악재, 반도체 공급난의 부족. 그 다음에 미국 대만은 생각보다 우리나라처럼 방역을 되게 잘했던 나라지만 오늘 또 집단 감염이 나왔다 였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집단 감염 때문에
폐쇄를 하고 봉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언론에서 폈죠. 근데 사실 그게 저희가 보면은 정말 괘씸하고 열이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집단 감염 8명 나왔어요. 8명이 나왔는데 정부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방역을 위해서 봉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간 거예요. 반도체 영향도 있었지만 단기간 오른 차익 실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다 보니까 대만 증시는 상한가와 하한가의 폭이 10%예요. 우리나라 30%지만 그 우리나라 주식만 보면 폭락했다 힘들었다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어제 분명히 얘기 드렸죠. 지수를 보고 그 아시아 증시 또는 글로벌 증시가 중요하고 시장의 흐름이 중요하다. 근데 대만의 증시가 완전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그냥 그 간단히 얘기 드리면 대만이나 일본이나 홍콩이나 항생이나 똑같습니다. 1%, 3%, 5% 우리나라 지수랑 그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똑같아요. 근데 대만 지수가 오늘 하한가가 10%인데 지수가 마이너스 8%까지 찍었어요. 장중에 지수가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종목으로 따지면 한 20%막 급락을 한 거죠.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 TSMC가 장중에 마이너스 10%를 찍었어요. 장중 하한가를 찍었다는 얘기죠. 이제 좀 체감이 되시나요? 그만큼 증시가 정말 대만 증시가 박살이 났던 게 악영향이 됐다예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도 시장의 흐름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 증시는 괜찮은데 그래도 영향 받았다면 괜찮은데 악재도 없고 괜찮은데 그런데 요거를 명분으로 요런 악재들과 단기 차익 실현, 지수에 대한 부담감,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의 그 악재를 던지면서 외인이나 기관들은 이 와중에 공매도를 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모든 종목을 공매도를 치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그래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하방이 잘 가는 겁니다. 많이 눌리고 잘 빠지는 거예요. 정말 힘없이 무너지죠. 개인이 충분히 매수함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빠지고 종목은 빠집니다. 일단은 좀 정신을 멘탈을 잡으셔야 되고 오늘 장에 얘기되었다시피 오전장에 대응하지 마시라, 하락장에 대응하지 마시라. 그 다음에 지금도 미국 선물지수나 미국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좋지 않습니다. 되게 힘드시죠? 안 좋아요 지금도. 그러면 또 하락이냐 정말 죽을 맛이죠. 죽을 맛입니다. 공매도의 세력이 외인의 기관이 끊임없이 공매도를 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정말 손절하고 두렵고 힘들 때 다시 쇼커버링하고 주가를 끌어올릴 거란 얘기죠. 여기서 하나 포인트는 일단은 괜찮다 계속 얘기 드려요. 도대체 빠지는데 뭐가 괜찮냐 얘기 드렸죠. 안 팔면 되는 거고 가져가면 된다. 추가로 사도 되고 대응할 수 있는 건 대응할 수 있다. 단기 수익 난 거 매도하면서 지켜볼 수 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시장은 좋아질 거니까. 지금 흔드는 거죠. 계속 흔들어요. 이런저런 재료 공매도 치면서. 하지만 공매도를 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주식을 사서 갚으면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 게 공매도예요. 근데 공매도의 재개를 겪지 못하셨죠, 여러분은. 공매도 때문에 하락폭이 점점 세지만 자, 이제 지켜보시자고요. 상승폭도 그만큼 탄력적이에요. 자, 공매도를 쳤으면 밑에서부터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주가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밑에 매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승도 탄력적으로 가요. 최근엔 이렇게 횡보성 장세가 길었다면 공매도가 생기고 나선 하방도 세고 상방도 세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잘 대응하고 잘 공략을 짜면 수익이 더 극대화되니까 전문가들은 좋다고 하는 거예요. 공매도가. 그리고 공매도를 욕할 게 아닙니다. 공매도는 세계 증시에서 공매도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직 못 겪어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 하루장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잊어버리고 만약에 7월 8월 계좌 보면 오히려 회복되어 있거나 플러스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 6월 달에 말씀드렸던 호재, 우리나라 코스피가 4천도 갈 수 있는 근거, 불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면 된다. 만약에 4천이 가서 정말 내 종목이 지금처럼 아니어도 4천 정도 가면 아마 다 본전이나 플러스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다시 다 정리를 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손절하면서 손실 보면서 할 종목이나 섹터는 아닌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대응을 하면서 쌀 때 살 때 모아가면서 평단가를 낮추면서 버티는 구간이다, 매직 구간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투심이 흔들린다거나 혼란을 겪지 마십시오. 예,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종목 좀 보면서 얘기할 건데, 삼성전자부터 빠르게 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8만원이 깨지면 문제가 됩니다 얘기 드렸는데, 그냥 우리나라 증시가 무슨 악재가 떠가지고 8만원 깨진 문제,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대만 증시의 폭락으로 인한 영향, 그 다음에 공매도에 의해서 하방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8만원 깨졌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멘탈이 터질 게 아니라 밑에 또 하방 열어놓고 대응을 하면 돼요. 자, 추가 금이 살 돈이 있다면, 아니면 손실권이 아니라면 털면서도 볼 수 있고, 자, 밑에서 혹시나 빠져준다면 78,000원 구간을 보겠다. 그 다음에 그 위에선 그 다음엔 75,000원까지 열어놓겠다, 이런 식으로 열어놓으면서 여유를 가지시고 시장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서 충분히 분할 매수화 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분할 매수 또한 긴호흡을 하다 보면 이 변동성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9만원에 사서 8만원에 샀다고 하면 평단가 85,000원이 되죠. 하지만 9만원인데 빠지고 사다 보면은 평단가가 97,000원, 87,000원, 88,000원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긴호흡으로 보면 여기서 만약에 75,000원이 간다, 그러면 그때 밑에서 받치면은 오히려 또 8만원 초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긴 호흡을 보시면서 매수 구간도 나눠서 여유있게 하시면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꼭 베팅을 하셔서 그래요. 삼성전자 지금 보니까 몰빵, 지금 보니까 얼마, 이렇게 하면 빠지면 대응이 안 되니까 정말 잠을 못 자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내 거래 방법이 문제인 거예요. 거래 스타일이 문제고. 그러니까 이걸 개선하시면 이 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고 못 하시겠으면 미국 주식 하시면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 주식 하시면 됩니다. 미국 주식은 더욱더 편안한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얘기 드리면, 자, 이것만 봐셔도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반복했는데, 자, 이것만 보시면 그때 분명 폭락장이 왔을 때, 폭락장이 와서 코스피 하단일 때 할 때, 이때 우리가 분명히 충분히 매집을 하고 이때 수익을 냈잖아요. 냈죠. 그리고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지수가 이렇게 빠졌다고 하면 빠졌고 종목도 다시 빠졌는데, 자, 지금 첨부를 다시 보시면 우리가 매수했던 매집 구간대예요. 이미 저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하고 나왔는데 다시 한번 매수 구간대가 와서 멈춰 있다 라고 하면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삼성전기, 요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좀 그래요. 사실은 생각했던 거 이상 빠졌고, 공매도 세력이 어제 오늘 대량의 거래가 들어가면서 정말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찍어 누르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반대로 얘기 드렸죠. 이 하락폭이 못 보던 하락폭이니까 놀랄 수 있어요. 6% 했던 거, 이때 6% 이렇게 본 적이 없거든요. 봐봐야 뭐 3% 2% 했는데 6% 나오니까 정말 시겁하실 수 있는데, 공매도가 공매도를 치고 쇼커버링을 하고 다시 밑에서 사면 6%도 한 번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할 여력이 있으시면 분할 매수 하시면서 평단가 조절하는 거 괜찮다는 얘기예요. 기업의 펀더멘탈 살아있고 문제가 아닌데 빠진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예전처럼 이렇게 올라가기 힘들었지만 공매도 세력이 쇼커버링하고 올리는 추세라면 금방 올라간다요. 금방. 그러니까 괜찮다.
그래서 요즘에 변동폭이 심하고 하락이 큰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매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반대로 공매도 때문에 잘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매도 때문에 못 들었던 정고점도 금방 뚫을 수 있어요. 밑에부터 사서 끌어올리면 금방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하락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시지 마시라고.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고 고치되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나서 대응하고 다시 한번 초기화하시면 돼요. 어차피 은행 넣어도 이자도 없는데 주식으로 수익은 못 벌어도 본전 찾으면 뭐가 다르냐는 거죠. 하지만 팔고 손절을 하니까 손실이 되는 거다. 때로는 팔아야 되는 종목도 있고 테마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래 성장이 점쳐져 있는 2차전지, 반도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고민하시는 건 사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급하시면 코인 하시면 돼요. 주식 하지 마시고. 자, 좀 쓴소리도 많이 드렸고, 반대로 삼성전자가 빠진 이유들을 어제 영상 얘기 드렸고, 반대로 또 다른 파운드리 업체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대덕전자 어제 잠깐 얘기 드리려다 말았는데, 대덕전자는 최근의 상승에 비해서 다른 파운드리 종목에 비해 안 빠지고 괜찮죠. 안 빠지고 괜찮죠. 그리고 DB하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다른 종목에 비해 하방이 아니고 그냥 횡보라고 있죠. 괜찮죠. 자, DB하이텍이나 대덕전자가 반도체 부품주지만도 괜찮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반도체 공급난에 대응할 수 있게끔 작년부터 증설을 준비했고, 증설을 해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방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당장 얘네들은 증설해놨고 대량 생산도 더 가능하면서 수량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좋아질 거라는 얘기죠. 충분한 새로운 매출도 따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대덕전자, DB하이텍. 그래서 신규 단계도 오히려 대덕전자, DB하이텍이 나을 수도 있겠죠. 지금 같은 흐름의 추세라면. 하지만 가치적 성장과 같은 삼성전자 같은 정말 묵직하게 가져가면서 우상향 천천히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은 대덕전자, DB하이텍보다는 말씀드렸던 다른 종목이 될 수 있겠고, 그겁니다. DB하이텍이나 대덕전자는 좋아지지만 단기적 시세가 나오고 빨리 움직일 수 있지만 그만큼 또 당하지 않았던 하방의 공매도 세력에 다시 당할 수 있는 표적이 될 수도 있고, 이미 당했던 것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어차피 쇼커버링해서 올려줘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 드렸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다른 파운드랑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죠. 지속적 상승. 지금은 좀 눌려 있는데, 이 종목은 반도체 패키징 이란 사업으로 글로벌 넘버원이에요. 글로벌 넘버원. 글로벌 넘버원이라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우상향하고 있고, 하지만 절대 저평가 구간이 아니어서 추천드리지는 않는데, 공격적으로 이놈은 계속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반도체 공급 문제에 대해서 이 종목 자체가, 한미 반도체 자체가 그 후공정 패키징 쪽에서는 넘버원이니까 넘버원의 프리미엄을 받는 겁니다. 사실 재무제표 보면 저평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려면 더 갈 수 있고, 또 다음 주 말씀드렸던 반도체 이슈 나오면 또 갈 수 있는 친구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대응할 수 있겠고, LG전자 보시면 분명히 하락은 계속 가요. 14만원 오면은 맥점이라 얘기했는데 14만원 하루 이틀 빠져서 올 금액이 아니죠, LG전자한테. 왜냐면 LG전자 그만큼 완성형 주식이에요. 사실은 미래 성장성과 재무제표, 평가 구간도 고평가도 아니고 적정 평가라는 평가, 앞으로의 성장성, 정말 모든 면에서 좋아요. 하지만 시장이 무너지니까 무너진다 얘기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금이 오면 괜찮다 얘기 드렸는데, 오늘도 다른 종목에 비해 하락폭이 적습니다. 이만큼 힘이 좋은 거예요. 2.6% 빠졌다가 또 말아 올리고, 얘가 14만원 올라면 꽤 걸리겠죠. 며칠, 하루 이틀은 더 빠져야 되려나요? 근데 그만큼 힘있고 완성형 주식이다,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종목별 얘기보다는 종목 얘기는 충분히 드렸고, 가지고 계신 것도 대응하시기 바쁘실 거예요.
종목 얘기보단 시장의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반영 해주지 않아도 그래봐야 6월. 근데 6월에는 선진국 지수 반영된다고 하면 지수 반영될 거니까 또 괜찮고, 그게 아니어도 6월까지만 버티면 7월부터 큰 상승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6월달 전에도 너무 좋은 재료와 이슈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나쁜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음 졸이실 필요 없어요. 긴 호흡 보시면 문제 안 됩니다. 예. 오늘 어제 대응할 거 없으면 내일 모레 더 빠지고 하락 진정되면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싸게 살수록 평단가는 위에서 샀던 평단가도 큼직하게 줄어드니까 어중간한 물타기 하시지 마시라 라고 얘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해볼까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장중에도 보긴 하는데 아직은 구독자분이 많지 않고 좀 채널이 좀 작다 보니까 실시간 소통은 좀 불가능한 게 있어요.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한다든가 이게 아직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 것 때문에라도 소통을 위해서 됐으면 좋겠긴 한데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혹여나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체크되는 대로 가능한 제 의견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힘들었지만 고생 많이 하셨고 내일도 좀 마음 편히 여유있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